네, 법원의 결정으로 공을 넘겨받은 이 검찰이 여당과 야권 사이에 또 끼인 형국이 돼버렸는데요. 이 석동현 변호사 말로는 형사소송법 97조 사항 405조에 의거해서 7일 내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에 항고를 안을 때만 석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백인성 기자가 얘기했듯이요. 법조계의 의견도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구속 취소가 그대로 유효할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워낙 희귀한 사례다 보니까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좀 석방된 상태에서 받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송구국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만약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나왔으니까는 7일 정도 걸리면은 석방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심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검찰이 일단 항고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이 본인들이 대면 조사도 없이 바로 구속 기소를 할 때 그때 검사장 회의까지 했어요. 검사장 회의를 그랬죠? 해서 그때 많은 검사장들이 이것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니까 구속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그때 제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것을 구속 기소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때도 검찰에서 구속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 취소까지 됐으면,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 취소가 됐으면 그러면 그것을 항고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부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항고를 해도 저는 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한 두 차례 숙성을 했어요.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하기까지. 보통은 구속 취소를 청구를 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기각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수사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는 본격적으로 그 심리에 붙였어요. 심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재판 때 윤석열 대통령 첫 재판 때 심리까지 했어요. 심리를 양쪽의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다 들었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거 다 듣고도 다시 열흘 동안 시간을 줬어요. 열흘 동안 시간을 줘서 양쪽이 추가 의견을 내라. 그래서 검찰에서 의견을 하나 내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2개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숙고를 한 끝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정도 심사숙고에서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나도록 숙고를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검찰이 항고를 해도 어차피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 저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하고 다르게 이 형사소송법 201조에 보면 이 피의자의 신문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검찰청에서 반환한 날까지 기간으로 산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날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법원의 결정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시간, 결국은 26일 09시까지인데 26일 18시에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니 이미 구속 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신청한 것이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날로써 한다라는 지금 이 형사소송법의 201조에 근거해서라도 봤을 때 분명히 이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원에서 제시한 설명 자료를 보면 구속 적부심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속 적부심과 체포 적부심이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가?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간 어차피 검찰이 법원에게 뭔가를 판단을 구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반드시 구속 기간에 산입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고, 상급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이 구속에 대한 집행은 지속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수사 관련 서류 등이 이제 법원에 있었던 기간까지 구속 기간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제 법리적으로 좀 아주 좀 뭐랄까요 좀 자세하게 따져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오늘 명확하게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문제가 아까 전에 이제 두 분도 말씀하셨듯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차적 문제를 짚은 부분들.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간까지 구속돼 있는 그 법적 기반은 공수처가 예전에 영장을 청구해서 서부지법 판사가 발부했던 그 영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구속 그 연장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연장 신청을 했는데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이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송권 평론가. 당연히 논란이 되죠. 지금 그 마치 검찰이 항고를 해야 되는 이유를 어떤 뭐 날짜, 구속 기간 날짜를 그 시간별이냐 아니면 일자별이냐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지금 구속 취소를 한 이유가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은 그것만 있다고 하면 뭐 항고를 하고 뭐 해도 되겠지만은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인치하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찰이면은 경찰에서 검찰로 그 신변을 넘길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 공수처는 본인들이 검사라고 해서 경찰이 인치를 하는 그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가 생겼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영장으로 좀 구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뭐 해석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속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 상급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거나 만약 유죄를 했는데 파기가 되거나 하면은 이 구속된 기간 지금 벌써 51일을 구속이 돼 있는데 나중에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나중에 피고인에게 그 가해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되는 것이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법 해석이 애매할 때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 이 다른 그 상급법원에 가더라도 다시 이게 뭐 그 뒤집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김진욱 대변인 반론 들어볼까요? 뭐 저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입법이 좀 불리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 때 이런 상황까지 모든 걸 다 예정하고 만들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약간 뭐 지금 좀 전에 그 송국범 평론가께서는 이 지금 공수처의 기소를 가지고 기소한 걸 가지고 여전히 검찰이 유지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두 독립된 기관이 공수처하고 검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기소권을 행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앞으로 다시 이걸 넘기는 과정을 구체적인 문건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가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그럼 정말 불법적인 것이냐 하는 부분도 논의해봐 이게 다툼이 분명히 있을 필요가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금 그동안 유례 없이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유례 없는 그런 그 전례를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그 구속을 취소하는 사유로 적시한 것 이것도 역시 분명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다툼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 그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은 뭐 방어 전략으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지금의 법치 근간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드는 부분이 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법원과 이 그 검찰 간의 어떤 이 구속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그 구속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제도를 바꾸려면 이것을 단일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재판부도 상급 법원이나 대법원의 어떤 사례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 그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석, 상급 법원의 해석을 받아보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 이 시각 현재 서울구치소 앞 상황도 이제 보셨는데, 자 송국권 평론가 지금 구치소 앞에도 지지자들이 모이고 관저 앞에도 모이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당 의원들도 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석방하라. 당연히 이제 석방될 걸로 알고 지금 저렇게 와 있는데 지금 여당은 빨리 석방하라는 거죠. 검찰을 향해서. 검찰이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야당은 그러면 안 된다는 이 상황인데 검찰이 눈치를 본다면 이런 어떤 그 국론 분열이 더 심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검찰은 그러니까 눈치를 볼 것도 없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검찰 안에서도 검사장급 안에서도 아예 그 구속 사유가 구속을 하면 안 된다,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의견이 나온 이유들이 지금처럼 뭐 디테일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그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넘겨받았고 또 단 한 번도 넘겨받고 나서 검찰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아까 양쪽이 기소권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으니까 검찰로 넘긴 건데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하기 전에 이 대면 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해야지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을 대면 조사 한 번 없이 그냥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7만 쪽의 기록 그거 다 보지도 못했어요. 다 보지도 못하고 검사장 회의 거쳐가지고 검찰총장이 결정을 해서 구속 기소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라도 지금 여러 가지 그 검찰 안에서도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는지 이야기들도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은 법원 결정을 또 지금까지 가령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이나 네. 구속영장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다 발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것을 일단은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영장들도 서울중앙지법의 공수처에서 뭐 법원 쇼핑 이야기가 났잖아요. 다른 영장들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것은 기각이 됐는데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발부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하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큰 줄기의 기준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진행을 한 이 수사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을 인신을 구금을 하는 것은 나중에 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구속 상태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불구속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검찰은 어떤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거 눈치를 볼 게 아니고 법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으라도 피고인이 가장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항고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까지 내려졌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뭐 구치소 밖으로 석방하니 많이 이거 가지고 정치권이 계속 싸우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내란죄 부분에 대한 다툼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법원이 이 판단을 이렇게 그 상급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검찰이 그냥 석방 지휘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이 혼란은 지금의 혼란보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자료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그 구치소 앞에 또 대통령의 관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금 지난 1월 달에 그런 혼란 상태를 다시 만들어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법원의 결정이 더욱더 아쉬운 대목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이 구속에 그 다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로 되어 있고 또 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뭐 방첩사령관 등등해서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되어서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다른 지금 피의자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또 오늘 여기에는 뭐 지금 그 대통령이 증거 인멸에 관한 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나간다면 여전히 다른 피의자들과의 어떤 그 말을 맞추는 등 또는 지금 그 대통령의 비화폰이라든지 여전히 아직도 수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의 이 그 석방 이 부분은 또 이 구속 취소 부분은 너무 좀 그 오늘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송국관 평론가는 지금 김진우 대변인 얘기 중에 다른 그 구속 기소되어 있는 다른 사령관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수사 기관이 다르고 그렇죠. 뭐 그럼 좀 차이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수사 기관이 다르고 구속 사유도 다르고 또 다른 것이고 대통령이라는 신분 네, 대통령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니 대통령을 석방하려고 왜 혼란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대통령이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대통령이 석방을 하는 건 지지자들이 가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대혼란이 일어난다고 전제를 하고 대통령 석방 때문에 왜 혼란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증거인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같이 했던 사령관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다 구속돼 있어요. 다 구속돼 있는데 거기서 뭐 김용현 장관도 다 구속이 돼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할 것이며 뭐 도망의 우려가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그 아주 어떻게 보면은 보석 신청을 한 게 아니고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잖아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보석이라는 것은 일단 구속을 인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하고 뭐 건강이 안 좋다든가 이래서 보석 취소를 예. 청구를 하는 건데 구속 취소는 그 청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좀 드물다고 해요. 뭐냐면 구속 자체를 인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진 경우도 더욱 더 드물겠군요. 그렇죠. 구속 자체를 인정을 못 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인정을 못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두 달 가까이, 한 달 이상 이렇게 수기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 단독부가 한 것도 아니고 합의부에서 했잖아요. 합의부에서 다 판사 3명이서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석방을 허락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만약 석방을 하면 혼란이 일어나고 뭐 증거인멸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악마화를 하는 그 일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 단순히 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재판을 받는가 그 문제를 좀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절차적 문제도 좀 일부 뭐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치권 공방이 이제 가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이 문제로 지금 치열하게 좀 대치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좀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면 예.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다른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 중요 임무 내란죄에 있어서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요 내란 우두머리죄입니다. 이 내란 혐의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제가 하나 먼저 지적한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과 관련돼서 지금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과 위법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위법을 적시했고 그 위법한 것 때문에 즉시 석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면 독수독과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을 조금 더 우선해서 피고인의 이익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한 것이지 다른 측면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